인생의 꿈을 위해 처절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인생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낯가림입니다. 1편의 영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추가 촬영을 하느라 생각보다 2편이 늦어졌습니다. 1편 영상이 어쩌다 보니 유튜브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월부 관계자분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개인을 신경 쓰지는 않겠지만 혹시 영상을 내리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월부는 제가 욕할 곳이 아니라 제게 가르침을 준 곳이기에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게 유튜브를 가르쳐준 것도 월부예요. 그리고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몇몇 분께는 다소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왜 좋다는 말만 하냐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의 후기고요.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2편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신 만큼 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 거고요. 부디 영상 끝까지 보셔서 모든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편에서는 월부 생활, 동료, 부작용,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부 생활입니다. 월부에서는 궁극적으로 독강 임투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독하고 강하게 임장하고 투자해라. 이게 아니고 독서하고 강의 듣고 임장하고 투자하자인데요.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월부가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곳은 아닙니다. 월부에서 1차 목표가 일단 10억이에요. 말이 10억이지 이 10억도 은행 이자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입니다. 아무튼 평범한 월급쟁이가 착실히 회사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은 월급으로 아파트라는 안정적인 자산을 사 모으자는 거고요. 그 자산으로 노후의 삶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제 생각에 월부에서 1차 목표로 하는 10억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독강 임투는 정말 탁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월부 강의에서는 이 독강 임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월부 안에서만 있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모두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월부에 들어가면 저절로 그 안에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성공에 간절한 사람들 몇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그 기운이 엄청나요.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임장가고 보고서 쓰고 알아서 공부합니다. 1평균 임장거리가 30에서 40km인데요. 40km 걸어 보셨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시청 기준으로 반경 40km를 찍으면 국경을 넘어서 북한을 갈 수 있고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용인, 수원, 동탄, 오산을 지나서 안성 휴게소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성 휴게소지 거의 평택이에요. 그걸 토요일에 하고 다음날 일요일에 또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임장을 하고 나면 다음날 걷지도 못해요. 걷기는커녕 병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월부에서는 심지어 이런 거 말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근데 다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40대, 50대 아주머니들도 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 인생의 꿈을 위해 정말 미친 듯이 처절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인생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평일 저녁 시간은 온전히 임장 보고서를 쓰고 입지 분석, 시세 파악, 부동산 공부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조모임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임장을 나갑니다. 새벽 4시, 5시 첫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서울로 다녀요. 녹초가 된 몸으로 한밤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런 거 솔직히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임장을 갑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다 열심히 하니까 안 하면 내가 도태되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월부 사람들 중에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 부부관계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깨집니다. 제가 주말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평일에는 노트북 앞에만 앉아있고 아이랑은 전혀 시간 안 보내고 부동산 공부만 하고 아무리 가족을 위한 투자 공부라고 하지만 제 와이프는 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미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관계가 깨지거나
깨지기 바로 직전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더라고요. 아니면 부부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는 우리 남편 말려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월부에 대한 열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절하기 힘든, 내려놓기 힘든 그런 성공에 대한 본인의 욕심이 단점이라면 아주 큰 단점이죠. 성공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3년간 혼자만의 투자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과 쓸쓸함에 지쳐서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 월부에 갔습니다. 끝내 동료는 얻지 못했어요. 제 의지가 약해서일지도 모르고 월부를 나와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월부에서 같은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월부 강의가 과정마다 한 달로 끝나거든요. 한 달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짝 알만하면 바뀌고 코드가 좀 맞나 싶으면 또 바뀝니다. 마음에 들면 계속 연락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조 활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는 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핑계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월부에 가려는 목표가 저처럼 동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월부에 오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있다 보면 만났던 분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월부 활동했던 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영상에서 지워야 하나 살려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제 느낌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월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붐으로 생겨난 강의들의 공통사항이에요.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제가 대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느낀 부동산 강의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한 지역의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일부 부동산 투자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 중에 투자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가격을 다 올려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거랑은 결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21년, 22년 투자에 붐이 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투자를 위해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보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오늘 일정이 많아서 다른 팀하고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저는 혼자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그 아파트로 갔어요. 저 멀리서 20대 남자 6, 7명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아시죠? 예. 처음에는 당연히 버벅이니까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매물 보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물건마다 컨디션을 확인하고 같은 가격으로 더 나은 물건을 고르고 수리 여부를 따져서 투자금을 정확히 따져보는 방법들 이런 것 모두 알려줘요. 근데 이런 게 팁은 될 수 있겠지만 중요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경험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까 중개인분들이 힘들어하고요. 똑같은 질문,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옷차림, 문의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매수 입질이 오는 줄 알고 호가를 올리기도 하고 부동산 물건을 거두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몰려온다. 요새 갑자기 문의가 많다. 오늘도 볼 사람들이 꽉 차 있다. 그러다가 아무도 안 사니까 중개인분들도 대충 대응하거나 아예 투자자는 상대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들도 집만 하루에 5번, 6번 보고 가서 계약을 안 하니까 아예 물건을 안 보여줘요. 결국 공실만 보게 되더라고요. 배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투자하려고 보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게 투자를 하기 위함이지 투자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점도 월부에서는 모른 척하지 않고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 월부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의 열정과 배움이 좋아서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는 좋아요. 정말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제 기초가 되어준 곳이거든요. 월부의 강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좋든 싫든 본인들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수강을 하는 것도, 조활동하는 것도, 투자를 한 것도, 솔직히 멘토 튜터들한테 매물 문의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가 투자하는데 타인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받는 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또 누구에게 확인을 받을지, 과연 스스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학교 시스템 아닌가요?
물어보고 선생님이 맞다고 하면 고하고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 결국 요즘 월부도 그렇고 다른 강의도 그렇고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과 조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실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에나 후회가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욕하는 이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투자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넘치는 열정도 불만도 투자의 후회도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월부에서 배움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미리 마음에 담아두시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요즘 한 달 과정 강의 중에 1000만원짜리 글쓰기 수업도 있고요. 500만원짜리 경매 강의도 있고 300만원짜리 온라인 판매 강의도 있습니다. 50만원짜리 부동산 강의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강의 내용이 알차고 강사의 전달력이 1타 강사라고 해도 배우려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내 옆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줘도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편, 2편 굉장히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저 많은 가르침 중에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은 배우고 나머지는 흘리면 됩니다. 이외에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 제가 부족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많이 지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